어서오세요. 저는 박솔입니다. 오늘 위대한 개츠비 읽고 얘기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읽어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피츠제럴드 생전의 어떤 생활고에 도움이 됐던 건 그 수많은 단편들이었다. 맞아요. 피츠제럴드 단편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뭐 피츠제럴드 이퀄 위대한 개츠비 이런 성립된 공식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개츠비를 짚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죠. 세움 출판사에서 나온 책 읽어드릴 텐데요. 이 책의 특징은 작가님이 번역에 대한 어떤 본인의 가치관을 많이 녹여 놓으셨더라고요. 앞뒤로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쫙 펼쳐보면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국말이에요. 원본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 권 들고 다니면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패스. 위대한 개츠비. 테마는 두 가지죠. 부 그리고 젊음. 꽃이에요, 꽃. 피츠제럴드가 어느 인터뷰에서 뭐 그 두 주제 말고 도대체 뭘 다뤄야 하냐, 그것이 다가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얼핏 읽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소설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가장 부러운 거잖아요. 사실 돈, 젊음을 한꺼번에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있으면 젊음이 없고 젊음이 있으면 돈이 없고, 그런데 난 늙었는데 돈이 없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세계를 주인공 닉과 함께 살짝 훔쳐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는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슬픈 느낌이 되게 오래 갔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으면 공감이 안 되는 게 당연했겠구나. 이 개츠비에 나오는 이 젊음, 돈, 거기서 오는 좌절, 뭐 연인 관계, 뭐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똑같지는 않지만 단편적으로 그 느낌 뭔지 알아, 다 느껴봤었거든요.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서 이 슬픔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 위대한 개츠비. 도대체 개츠비가 왜 위대하다는 거야? 이 질문이 끝나지가 않죠. 많은 인터넷 블로그를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뭐가 위대하다는 거야 개츠비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고, 제목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사러 책방을 가도 말이죠, 저는 이제 제목을 보고 괜찮다 이러면서 뜨르륵 열어보고 한 3문장이 제 눈으로 들어오면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썸네일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저 썸네일을 많이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독자 수가 적다는 건 아닙니다. 내용이 좋은데 썸네일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건 아니고, 제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있고요. 개츠비가 왜 위대한가에 대한 생각은 낭독 뒤에 다시 좀 해볼게요. 이 스토리 라인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개츠비지만 우리는 닉이라는 사람을 쫓아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건데요. 닉은 1920년대, 그러니까 돈도 좀 있고 너무 가난하지 않고 좀 많이 배우고 예일대학 나왔어요. 그런 이 젊은이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신흥부자 동네 웨스텍으로 이사를 오면서 옆집 사는 개츠비와 알게 됩니다. 이 개츠비는 돈이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돈도 많고 화려하고 막 이래서 밤마다 파티 열고 온 동네에 소문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친해지면서 자기의 먼 친척벌이었던 데이지가 예전에 둘이 살짝 사랑했던 관계라는 걸 알게 되죠. 데이지는 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트에그, 대대로 부자, 계속 부자, 아버지 부자, 나 부자, 할아버지 부자, 그런 동네에 사는 톰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처럼
돌아온 거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예. 그래서 데이지를 만나서 닉을 거쳐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모든 것을 이제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뜻 데이지는 톰을 버리지 않는다는 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개츠비는 그럴 줄 알았죠. 근데 데이지는 망설이고 톰을 그렇게 한 방에 버리지 않습니다. 톰이 뭐 이렇게 가정적이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바람도 피고 뭐 막 이래요. 그런데도 자기한테 막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선뜻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톰이 아까 바람 피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두 마을, 신흥부자와 대대로 부자 그 마을 사이에 정비소가 있는데, 그 정비소 사장의 부인과 바람을 피고 있죠. 이름은 머틀. 근데 이 머틀이 데이지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급박하게 흘러가죠. 데이지와 개츠비의 관계를 알게 된 톰은 그 정비소 사장에게 슬쩍 띄웁니다. 그 차를 몰았던 건 개츠비다. 그래서 이 사장이 가서 개츠비를 쏘아 죽이죠. 그리고 개츠비는 죽어요. 주인공이 죽는 건 아마 그전에는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있을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그러면서 닉이 그 개츠비의 남은 흔적들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딴 도시에 가서 톰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데요. 그 끝부분을 좀 읽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낭독 들으시겠습니다. 10월 하순의 어느 날 오후, 나는 톰 부캐넌을 보았다. 그는 내 앞에서 기민하고 공격적인 자세로 5번가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을 싸워 물리치려는 듯이 손은 몸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었고, 머리는 들뜬 눈에 맞춰서 이쪽 저쪽으로 예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그를 앞질러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막 발걸음을 늦추자마자 그는 멈춰서더니 보석상의 진열장 안을 눈을 찡그리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가 나를 보았고 걸어오더니 손을 내밀었다. 무슨 일이야, 닉? 나와 악수하는 걸 거부하는 거야? 그래, 자넨 알지.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네 미쳤군, 닉. 그는 빠르게 말했다. 단단히 미쳤어. 자네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난 모르겠는데. 톰, 나는 말했다. 그날 오후에 자넨 윌슨에게 무슨 말을 한 건가? 그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그 잃어버린 시간 동안의 내 추측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돌아서 출발하자 그는 뒤에서 한 발짝 내디디며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그자에게 진상을 말했어. 그가 말했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자가 현관으로 왔고, 나는 우리가 안에 없다고 하려는 말을 내려 보냈는데 그자가 억지로 위층으로 올라온 거야. 만약 내가 그 차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를 죽일 만큼 완전히 미쳐 있었어. 그의 손은 자신의 호주머니 속 권총을 쥐고 있었거든. 집에 있는 내내 말이야. 그는 12조로 갑자기 말을 멈췄다. 내가 그자에게 뭐라 말할 수 있었겠나? 그 작자는 그자에게 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자는 자네 눈을 속인 거야. 데이지의 눈을 속인 것처럼.
하지만 그자는 강한 자이긴 했지. 자네가 개 한 마리를 친 것처럼 머트를 치었고 자신의 차를 결코 세우지조차 않았으니 말이야. 나는 해줄 말이 없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말고는. 그리고 자네는 내가 고통을 나누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보게, 나는 그 아파트를 정리하러 가서 그 망할 놈의 개 비스킷 상자가 거기 한쪽에 놓인 것을 보고는 주저앉아서 아이처럼 울었다네. 맹세코. 그건 끔찍한 일이었지. 나는 그를 용서할 수도 그를 좋아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그에게 했던 일은 온전히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졌다. 전부 너무 경솔했고 당황했다. 톰과 데이지, 그들은 경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상황과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돈이나 비상한 경솔함 혹은 그들을 함께 묶어주는 무언가 속으로 퇴각해버렸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를 정리하도록 시키고는. 나는 그와 악수했다. 갑자기 내가 어린애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보스럽게 여겨질 정도여서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 보석상으로 들어갔고, 또는 어쩌면 오로지 한 쌍의 소매 단추를 사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내 편협한 고루함은 영원히 제거되었다. 개츠비의 집은 내가 떠날 때 여전히 비어 있었다. 잔디밭의 풀은 우리 집 정원만큼이나 자라 있었다. 그 마을의 택시기사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집 정문을 지날 때면 꼭 잠깐 동안 멈추거나 안을 가리키곤 했다. 아마도 그는 그 사고가 났던 날 밤에 이스트에그로 데이지와 개츠비를 태우고 왔던 이였을 테고, 아마 그것에 관한 그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터였다. 나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았기에 기차에서 내리면 그를 피했다. 나는 토요일 밤을 뉴욕에서 보냈다. 그 휘황하고 빛나는 파티가 내게는 너무 생생해서 여전히 그 음악과 웃음소리, 그의 정원으로부터 희미하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의 집 진입로를 오르내리는 찻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나는 실제로 찻소리를 들었고 불빛이 그의 현관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살펴보려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지구 끝으로 떠나 있어서 그와 같은 파티가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마지막 손님이었으리라. 마지막 날 밤, 나는 트렁크를 꾸리고 차를 식료품 잡화상에게 팔고는 건너가서 그 거대한 모순으로 실패한 집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하얀 계단 위에 어떤 아이가 벽돌 조각으로 휘갈겨 쓴 외설적인 말이 달빛 아래 뚜렷하게 두드러졌고, 그것을 지우느라 그 돌을 따라 내 신발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해변으로 어슬렁거리며 내려가 그 모래 위에 팔다리를 아무렇게나 부린 채 앉아 있었다. 커다란 해변 별장들 대부분이 이제 닫혔고, 해협을 가로질러 가는 연락선의 아련한 불빛 말고는 거의 빛이 없었다. 그리고 달이 더 높이 떠올랐을 때 없어도 무방한 집들이 점차로 사라지기 시작했고, 나는 한때 네덜란드 선원들의 눈에 꽃처럼 피어나던 여기 오래된 섬을 깨닫게 되었다.
신세계의 신선하고 풋풋한 가슴으로서의 사라진 나무들. 개츠비의 집을 위해 길을 내주었던 나무들은 한때 모든 인간의 꿈 가운데 가장 궁극적이고 위대한 꿈을 속삭임으로 부추겼다. 덧없이 매혹된 순간에 인간은 이 대륙의 존재 앞에서 그가 이해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심리적 관조를 강요하면서 놀랄만한 그의 능력에 비례한 어떤 것과 함께 그의 숨을 잡았음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오래되고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데이지집 포구의 끝에서 녹색 불빛을 골라냈을 때의 개츠비의 놀라움을 생각했다. 그는 이 푸른 잔디밭으로 먼 길을 왔고 그의 꿈은 아주 가까워서 그것을 붙잡는데 거의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것은 이미 그의 너머에, 그 도시 너머 광대한 어둠 속 어딘가 공화국의 어두운 들판이 밤 아래에서 굴러가던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개츠비는 녹색 불빛을, 해가 갈수록 우리 앞에서 가치를 잃어가는 그 절정의 미래를 믿었다. 그것은 그때 우리를 피해갔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내일 우리는 더 빨리 달릴 것이고 우리의 팔을 더 멀리 뻗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느 좋은 아침 그리하여 우리는 나갈 것이다. 조류를 거스리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밀쳐지면서. 네, 낭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야기 쓸쓸하고 좀 슬프고 그렇죠? 우리가 사랑한 김영하 작가는 요 개츠비 뒤에 번역하고 쓴 글이 있어요. 표적이 빗나간 화살들이 끝내 명중한 것에 대하여. 요 이야기를 개츠비의 위대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많은 답으로 블로거나 뭐 이렇게 막 선택해 놓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평론가들은 무작정 소비하고 향유하는 어리석은 꿈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부분을 또 왜 개츠비는 위대한가? 개츠비의 위대성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한 답으로 많이 올려놓으셨고, 어떤 분들은 개츠비가 자신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데이지를 다시 얻겠다는 어리석은 꿈이지만 그것을 위해 굴복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계속 노력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를 읽고 개츠비의 위대성이나 왜 개츠비가 위대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생각해야 할까, 이쪽저쪽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영상 한 편을 봤는데 제가 김혜자 선생님 팬이거든요. 그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질문은 답이 없대요. 내가 왜 위대하지? 어떤 점이 개츠비의 위대성일까? 이쪽저쪽 생각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의 위대성을 놓치고 있었구나. 반드시 질문에 답을 찾아야 돼. 내가 석학도 아니면서. 그래요. 고전은 이래서 좋은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걸 잊고 있었네요. 위대한 개츠비의 위대성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 저는 오늘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또 좋은 고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